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액트가 이벤트를 처리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를 먼저 처리할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값이 필요한데 그 기준값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언급했었죠. expiration time이라는 값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mark update time from fiber to root라는 함수를 살펴보다가 끝이 났어요. 이쪽 리액트 토바보기 시리즈의 이쪽 부분인데 이 마크 업데이트 타임 from fiber to root는 저희가 함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마크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 타임을요. 파이버에서부터 루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업데이트 타임을 마크하는 함수인데요. 로직을 조금 더 살펴보면 파이버랑 expiration 타임을 이제 인자로 받고 있고 그 파이버 안에 expiration 타임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그 값과 우리가 인자로 받은 expiration 타임 값을 비교해서 인자로 받은 expiration 타임 값이 더 큰 경우에만 그 받은 expiration 타임 값을 기존의 파이버에 새롭게 다시 할당해주고 있는 로직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expiration 타임을 새롭게 할당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인자로 받은 이 expiration 타임 값이 더 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더 먼저 발생한 이벤트 이다. 그때 이게 바로 expiration time 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먼저 처리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가볍게 설명드렸죠. 왜 expiration time 값이 더 크면 더 먼저 발생한 거냐? 더 먼저 발생한 이벤트냐? 그 이유가 궁금하시겠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expiration time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expiration time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와요. magic number offset이란 값도 나오고 no work란 값, 뭐 idle 값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값들이 이제 expiration time에 할당되는 값들이에요. 그런 값들이 어떤 의미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이 expiration time 값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expiration time을 계산하는 코드부터 좀 더 살펴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던 schedule update on fiber 라는 함수 안에서 보시면 이 mark update time from fiber to root 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거슬러서 이 파일 위를 조금 살펴보시면요. 여기 compute expression for fiber 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름에서 저희가 또 캐치할 수 있죠. 아, compute 뭔가 계산하는구나. expression을 계산하는구나. fiber를 위해서. 이 함수의 역할이 바로 파이버를 위해서 expression을 계산하는 거구나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인자를 보시면 current time이라는 이름으로 인자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타입이 expression time이에요. 즉 current time은 expression time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current time을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가 보면은 그쪽 함수를 찾아가 보면은 어떻게 expression time 값을 계산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로 위에 get current ti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뜯어보면 우리는 이제 expression time을 계산하는 그 로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로직 보시면 여기 ms2 expression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그리고 안에 인자로 전달하는 거는 now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먼저 now라는 함수를 볼게요. 이 now라는 함수는요. 찾아보면요. 어디서 가져오고 있냐면 여기 scheduler with react integration 이라는 파일에서 꺼내오고 있어요. 바로 제가 찾아보면 이쪽 같은 곳에 있는 이 파일인데 scheduler with react integration 해서 now를 좀 찾아보면요. 여기 익스포트하고 있는 이 값이에요. 그래서 internal time ms 값이 만보다 작을 경우는 schedule now 이고 만보다 크면 이런 함수를 익스포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scheduler now라는 값 이게 결국 함수겠죠. now를 호출했으니까 이 함수거나 이 함수를 이제 익스포트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여기에도 보이시지만 performance now라는 함수가 보이고요. date now라는 함수가 보여요. 그래서 in older browser에서는 date now고
최신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퍼포먼스 now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스케줄러에 들어있는 스케줄러 now라는 함수인 거예요. 정리하면 이 now라는 함수는 퍼포먼스 now거나 데이트 now거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여기서 퍼포먼스 now라는 것은 뭐 어려운 함수가 아니고 그냥 브라우저가 딱 켜졌을 때 그때로부터 0부터 시작해서 타임스탬프를 찍어요. 마치 데이트 now처럼. 데이트 now도 타임스탬프 값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0,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그 값,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퍼포먼스 now라는 것을 호출해서인데, 이론상으로는 브라우저를 딱 켜자마자 바로 퍼포먼스 now를 호출하면 이론상으로는 0도 가능은 한 거죠. 왜냐면 켜자마자 바로 호출하면 0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now라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얻는 리턴 값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즉 브라우저를 딱 켜자마자 0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즉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now가 점점 커지겠죠. 더 많은 시간이 흐를수록 now가 커지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 다음에 아까 다시 돌아가셔서 get current time 함수를 보시면 ms2 expression time이라는 함수를 임자로 넣고 있는데, 이 ms2 expression time이라는 함수는요, 찾아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 react fiber expression time 이라는 곳에서 꺼내오고 있어요. 제가 또 여기를 먼저 갔어요. react fiber expression time 이라는 파일 안에 보시면 ms2 expression ti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ms, 넘버를 받고 있고요. 넘버를 받아서, 이게 지금 마이크로세컨드겠죠. 마이크로세컨드 넘버를 받아서 유닛 사이즈로 나누고, 그것을 어디서부터 이 magic number offset 이라는 값에서부터 빼고 있어요. 그것이 리턴하는 결과값이 expression time인 거예요. 즉 우리가 expression time을 얻기 위해서 어떤 로직을 계산하냐면 magic number offset 이라는 값에서 ms, 여기 ms로 전달되는 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now를 호출한 값이었잖아요. now를 호출해서 얻은 값, 즉 시간이 흘러갈수록 커지는 거죠. 브라우저를 켜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커지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 ms가 커지는 이 값을 빼주고 있는 거예요. 상수값에서. 그러면 이 상수값은 고정일 테니까 고정된 이 상수값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ms가 커진다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빼는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결과값, 즉 expression time 값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빼니까 더 많이 뺄수록 작아지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한 이벤트일수록 expression time 값은 작아지는 거죠. 먼저 발생한 이벤트일수록 expression time 값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발생할수록 ms, 이 now를 호출해서 얻은 이 ms 값, 마이크로세컨드 값은 작아질 테니까요. now를 호출해서 얻은 값이 작아질 테니까 상수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더 커지는 거죠. 즉 expression time 값은 이벤트가 먼저 발생할수록 expression time 값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 조건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expression time이 크다는 의미는, 아, 이벤트가 더 먼저 발생한 이벤트구나 라고, 그때 찍은 expression time 값이구나 라고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계산값을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expression time 값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이제 알 수 있게 됐어요. 의미를 하면 expression time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은 먼저 발생한 이벤트다. 그때 찍힌 expression time 값이다 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근데 계산하는 쪽에서 잠깐 다시 수식을 좀 살펴보면 이 magic number offset이란 값이 있어요. 이 값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 값을 따라가 보면 바로 위에 batched라는 또 상수로 보이는 것에서 마이너스 1을 했어요. 이제 offset인 거죠. 떨어져 있는 값인 거죠. 근데 그러면 batched는 또 뭐야? 바로 위에 있는데 sync에서 마이너스 1을 뺐어요. 그럼 sync는 뭐냐? max signed 31비트 int 값이죠. 즉 이제 31비트에서 int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sync에다가 할당해 놓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제 상수값이죠. 어떤 값이 있겠죠? 31비트 중에서 제일 큰 값이겠죠. 31비트는 이제
1비트가 2의 0승이 2의 이제 2의 1승이죠. 두 가지 경우니까. 그렇게 해서 쭉 31비트니까 이 32승을 쭉 곱한 것, 그 값, 이 32승 값, 그 값이 이제 싱크에 할당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싱크 값에 할당된 값에서 빼기 1을 했는데 그게 배치드고, 배치드에서 또 빼기 1을 한 게 매직 넘버 옵셋이 나온 거죠. 여기서 저희가 질문할 것은 왜 어차피 상수값인데 바로 맥스 사인드 31비트 인트 값에서 이걸 빼지 않았고 오프셋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것에 대한 답은 만약에 맥스 사인드 31비트 인트를 싱크에 할당해 놓고 이 싱크 값에서 바로 빼게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저희가 받은 이 인자값 있죠. ms 여기에서 호출한 그 now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얻은 값 있죠. 이게 이론상으로는 0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브라우저를 켜자마자 performance now를 호출한 경우에는 이론상으로 이게 0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이게 0이 돼버리면 우리가 계산해서 얻은 expression time 값이 우리가 할당해 놓은 싱크 값, 이 max signed 31비트 int 값을 싱크 값에 할당했기 때문에 싱크 값과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싱크를 표현해야 되는 그 싱크와 우리가 계산해서 얻은 값이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싱크를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할당해 놓은 값이 이게 싱크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 싱크 값인지 아니면 계산해서 얻은 값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싱크가 계속 싱크라고 했는데 싱크가 뭐냐 당연히 또 궁금해지실 텐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싱크, async sync, 즉 비동기 동기인 거예요. 이게 동기로 처리돼야 되는 이벤트구나, 동기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이벤트구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expression time 값의 하나의 타입으로서 싱크라는 타입이 있는 거예요. 이 expression time을 여기다가 지금 타입을 선언해 놓은 것을 할당해 놓고 있는데 이 expression time 안에는 이제 sync 값도 그 expression time 값 타입 중에 하나로 sync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sync 값은 우리가 정해놨는데 이 정해놓은 sync 값과 같아져 버리면, 계산해서 얻은 값이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 sync 값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계산해서 얻은 expression time이 계산해서 얻은 값인지 싱크 값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싱크 값에서 빼기 1을 해서 차이를 두었고, 그 배치드라는 것도 또 똑같이 싱크처럼 우리가 이름을 붙인 어떤 특정한 상수값인데 그 배치드와도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빼기 1을 해서 magic number offset 이라는, 말 그대로 매직 넘버죠. 매직 넘버가 무엇인지는 또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의미로 정한 상수라고만 지금은 아시면 되는데, 그 매직 넘버 offset이라는 상수를 선언한 거죠. 왜냐? 싱크와 배치드라는 의미를 가진 상수값과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산해서 얻은 expression time 값이 싱크나 배치드 값과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magic number offset 이라는 값을 새롭게 선언해서 할당해 놓은 것이죠. 일씩 차이를 두어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magic number offset도 알게 되셨고 expression time을 계산하는 로직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싱크도 이제 의미를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죠. 어떤 의미냐 하면 값은 그냥 max signed 31비트 int라는 값을 우리가 할당해 놓은 것이고, 의미는 동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벤트, 즉 이제 concurrent 모드가 아닌 경우 레거시 모드에서 리액트가 이 업데이트들을 처리하는 이 워크를 스케줄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이 expression time이 동일한 의미, 동기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 의미를 표현하는 값으로 싱크 값을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나중에 expression time이 싱크냐 라는 걸 체크하면 이거 동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벤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값들이 나오는데 아이들 많이 봤던 값이죠. 그렇죠. 유휴 상태를 표현하는 값이죠. 이것은 2라는 값을 할당해 놨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이 2라는 숫자는. 그러나 아이들이라는 변수에 할당함으로써 나중에 저희가 함께 expression time을 아이들과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expression time 값이 아이들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이들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 보시면 no work이죠. no work은 지금 우리가 이 스케줄 워크라는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크를 스케줄링 하고 있는 건데 스케줄러에 지금 등록하고 있는 건데 no work는 그런 워크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는 expression time이 값이 0인 거예요. 즉 expression time이 no work이랑 같냐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expression time 값이 0이구나. 즉 now를 호출했을 때 얻어지는 그 0과 똑같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expression time 값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쭉 expression time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o work, 즉 work가 없다. 더 이상 어떤 워크도 없다. 라는 것도 expression time의 한 종류구나. 그리고 never도 있고 idle, 즉 유휴 상태구나. 쉬는 상태구나. 라는 것 이해하셨고요. 그리고 sync, expression time이 sync면은 동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벤트구나. 아셨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셨고요. 이 계산하는 방법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expression time 값이 크다. 라는 것은 결국 먼저 발생한 이벤트구나. 라는 것. 이제 여러분은 expression time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준비가 되셨어요. 이제는 스케줄러에서 워크를 등록하기 전에 리컨실러에서 이제 expression time 값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